안녕하세요. 딩언니가 좋아하는 책과 글이 있는 곳, 딩글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책방지기 딩언니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 함께 읽을 책은 이제 제가 매년 출간을 기다리는 소설집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2023 제14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입니다. 먼저 젊은 작가상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작가상은 올해로 14회를 맞이했습니다. 매년 데뷔 10년 이하 작가들의 중단편 소설을 대상으로 선정되는 상이고 출판사 문학동네에서 2010년부터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젊은 작가상을 통해 소개된 작가들은 모두 57명이라고 합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된 작가들 중엔 이제 꽤 친숙한 이름이 된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영, 최은영, 김금희, 김초엽, 백수린 작가 같은 분들이 모두 젊은 작가상에 선정되어 독자들을 만났습니다. 올해 수상작은 총 7편으로 이미상, 김멜라, 성혜령, 이서수, 정선임, 함윤희, 현호정 작가의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편의 소설 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고 싶은 소설 2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이미상 작가의 모래고모와 목경과 무경의 모험, 그리고 함윤희 작가의 자개장의 용도입니다. 먼저 이미상 작가의 모래고모와 목경과 무경의 모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래고모와 목경과 무경의 모험은 제목에 나온 대로 모래고모와 이야기의 화자인 목경, 그리고 목경의 친언니인 무경이라는 여성 3명이 주인공입니다. 목경이 모래고모의 상중에 들른 카페의 옆 테이블에 앉은 두 여자의 이야기를 엿듣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작가로 추정되는 두 여성은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소설에 결정적인 한 방을 못 치는 거기도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안 치고 싶기도 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 다른 여성은 그건 네가 못하는 거라고, 소신이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고 쏘아붙이죠. 또 다른 여성 한 명은 일회용 비닐봉지와 용기를 일절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 여성이 기이한 모습으로 물건을 옮기는 모습을 보면서 목경은 모래고모와의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모래고모. 특이한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고모가 자신을 자조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였던 집안에 태어난 막내딸. 지금 같으면 막둥이라고 엄청나게 예쁨을 받으며 컸을지 모르겠지만 쌀인 오빠와 보리 정도는 되는 언니 밑으로 태어난 막내딸은 모래 취급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기어이 나와버린 막내딸이라 자기 재산은 가져보지도 못했지만 부모의 종합병원 진료일이 되면 부모가 비굴한 얼굴로 나 죽으면 이거 다 네 거다 라는 거짓말을 들어야 했던 모래고모. 쌀도 보리도 아닌 모래에 불과하다는 자조적 표현. 그럼에도 종합병원 진료일이면 부모가 비굴한 얼굴로 거짓말하는 꼴을 봐야 했던 사람이 바로 모래고모였죠. 모래고모에게 부모 돌봄 외에 하나 더 추가된 돌봄 요구가 있었으니 바로 목경과 그의 언니 무경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식마저 주기적으로 진료하는 목경의 부모님이 비운 자리를 모래고모가 채워준 것이죠. 하지만 그런 돌봄을 제공했음에도 할머니는 모래고모에게 말랑말랑한 아이를 조물락대고 싶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뿐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당시 목경은 늘 무경을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목경은 늘 고모와 노는 것은 자신이지만 고모가 왠지 무경을 더 가깝게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둘 사이를 경계하며 두 사람을 떼어놓는데 기력을 다 써버리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무경과 목경은 사냥을 떠나는 고모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고모는 꿩을 잡아올 동안 기다리라며 자매에게 버섯 도감을 남기고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책을 대하는 무경과 목경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목경은 그림을 참고 삼아 진짜 버섯을 찾아다녔지만 무경은 달랐어요. 무경은 그림에 만족한 듯 진짜 버섯을 찾지 않고 책만 봅니다. 버섯을 찾아다니는 목경이 무안할 만큼 그림만 뚫어져라 보죠. 그리고 이따금 책에서 얼굴을 떼고 허공을 바라봅니다. 마치 그곳에서 진짜 버섯이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자매에게 돌아오던 고모는 추추라고 부르던 총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연히 만난 두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 남자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무경과 목경이 읽던 버섯 도감을 빼서 모닥불에 던지고 두 자매에게 노래를 시킵니다. 도움을 청하는 고모에게 그들은 대가를 요구하고 그때 갑자기 무경이 사라집니다. 이후 이어지는 두 남자의 대화와 무경의 대사에서 할 수 있는데 정말 하기 싫은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저열한 남자의 입에서, 그리고 사라졌던 무경이 고모와 목경 앞에 다음날 아침 나타나서 한 이야기죠. 할 수는 있지만 하기 싫은 일이라는 것은 작가가 표현한 것처럼 가능이 아니라 선택의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나의 선택과 의지가 좀 더 반영된 일이죠. 고모는 본집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출을 선택했지만 이것은 목경과 무경을 돌보는 또 다른 돌봄 노동을 떠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정말 하기 싫었던 그 일을 고모 대신 했다는 무경의 말에 모래고모는 네가 내 딸이라며 자신의 계보를 이어받는 사람이 목경이 아닌 무경임을 확정합니다. 겨울의 산속에서 때려 죽여도 하기 싫은 일이자 실은 두려운 일을 무경이 대신함으로써 고모는 할 수 있는 것을 내 의지로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고모는 마침내 가족을 떠납니다. 어린 나이에도 고모의 마음을 간명하게 표현하는 무경을 보면서 목경은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소설을 읽고 있던 저 역시 아찔함을 느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쓰겠다는 작가의 힘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함윤희 작가의 자개장의 용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나는 어느 날 엄마에게 자개장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듣게 됩니다. 자개장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단 자개장은 왕복으로 이용할 수 없고 항상 자개장으로 이동을 할 땐 돌아오는 길을 계산하고 목적지를 정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갈 곳에서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한다고요. 이 자개장은 주인공의 증조할머니가 5일장에서 가져온 가구였고 처음엔 자개장을 갖다 버리라고 하던 증조할머니는 태도를 정반대로 바꿔 우리 가보니 내가 물려주기 전까지는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증조할머니는 아들들을 제치고 영악함을 뽐내던 화자의 할머니에게 자개장을 물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영악하다 못해 교활하다는 말을 듣고 다닌 엄마에게 자개장을 물려줍니다. 엄마는 증조할머니, 할머니와는 다르게 이 비밀을 나눠 가집니다. 아빠와 화자인 나에게 자개장의 비밀을 알려준 것이죠. 동생 역시 얼마 후 비밀을 함께 나눠 가집니다. 오히려 비밀을 알려준 장본인인 엄마는 자개장을 전혀 쓰지 않았고요. 자개장의 비밀을 알게 된 화자의 가족들은 자개장을 애지중지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갑자기 자개장을 나에게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기숙사 신청에서 밀린 나의 교통비를 아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개장은 단순히 교통비를 절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언제든 나는 이 자개장을 이용해서 이곳을 떠날 수 있다는 비밀은 나에게 짜릿함을 선사했죠. 한참 해리포터 시리즈에 빠져있던 제 10대 시절, 제가 만약 해리포터처럼 마법사의 세계를 나만 알고 머글과 어울려 살고 있다는 걸 자주 상상했던 적이 있어요. 남들은 모르는 나와 마법사들만 아는 9와 4분의 3 승강장이 있다면 얼마나 스릴이 있을까요? 나는 이 세계를 떠나 마법사의 세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다면? 상상만으로도 너무 신났죠. 아마 이야기 속에 나 역시 그런 스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개장을 야무지게 사용하며 서울 생활을 이어가던 나에게 정우가 나타나면서 일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걷기 좋아하고 많은 곳을 가본 정우는 서울의 모든 길을 가본 사람 같았습니다. 자개장도 없는 사람이 어쩜 그렇냐는 독백이 저는 왜 이렇게 귀엽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편도의 삶을 살아온 나는 정우와 함께 제대로 왕복의 길을 몇 시간씩 걸으며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우에게 자개장의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정우에 대한 마음으로 복잡해졌는지 나는 자개장의 용도를 정우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정우는 왜 나에게 이런 장난을 치냐고 말하죠. 다음날 아침 정우가 잠들었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고 정우를 그 어디에서도 다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정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처음 나의 증조 할머니는 자개장을 당장 갖다 버리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꿔 내가 물려주기 전까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딸에게 물려주죠. 마치 가부장제 아래에서 집이나 땅을 첫째 혹은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처럼요. 대물림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화자의 어머니가 자개장의 비밀을 모든 가족 구성원과 공유하면서부터입니다. 금기를 깬 것이죠. 전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비밀을 얼마만 알고 있어도 됐을 텐데 남편과 아이들 모두에게 알려주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엄마가 화자에게 자개장의 사용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는 장면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미상 작가의 모래고모와 목경과 무경의 모험에서도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이건 내 선택이 아니다. 상황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혹은 누군가가 나 대신에 선택을 했다. 이런 말들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아닌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어떤 결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개장의 용도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화자의 어머니가 나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해 준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엄마이기 때문에 더 와닿은 말이기도 하고요. 아이가 성인이 되면 건강하게 제 곁을 떠나 자신만의 세계를 잘 만들어가면서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떠난 뒤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래서 다시는 만날 수 없을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화자의 어머니와 할머니, 증조할머니는 자신의 딸들이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해서 자개장을 물려주지 않았을까 짐작해봅니다. 나보다 내 딸은 좀 더 헐헐 날아다니며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와 동시에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올 곳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아이가 저보다 자유롭게 날아오르길 바라지만 너무 위험한 비행이 아니기를, 그리고 가끔은 나에게 돌아와서 쉬어주기를 바라게 되더라고요. 엄마의 마음으로 조금은 뭉클하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읽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젊은 작가상 작품집을 읽었습니다. 제 주변을 보면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소설, 특히 그 중에서도 단편 소설은 난해하다는 편견 때문인지 잘 읽지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장편 소설을 선호했는데 아이 엄마가 되고 난 후 긴 호흡으로 오랜 시간 집중해서 책 읽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짧게 읽을 수 있는 단편 소설을 선호하게 되었어요. 난해할 순 있어도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씹고 뜯고 맛볼 수 있는 지점이 많은 것이 단편 소설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짧고 굵은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처럼요. 매년 젊은 작가상을 통해 잘 몰랐던 작가들의 세계를 알게 되어 행복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내년 젊은 작가상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회 젊은 작가상 안에서 제가 고른 문장 소개해드리고 함께 읽기 마치겠습니다. 이미상 작가의 모래고모와 목경과 무경의 모험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고모는 몇 번이나 조카들과 모닥불가를 박차고 나와 숲을 헤매는 상상을 했다. 할 순 있지만 정말 하기 싫은 일. 때려 죽여도 하기 싫은 일. 실은 너무 두려운 일. 왜 할 수 없는 일보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일이 사람에게 더욱 수치심을 안겨주는 것일까? 무경은 고모의 그 일을 해주었다. 고모는 무경이 그 일을 해주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는 마음을 보았다. 지금까지 딩글책방 책방지기 딩언니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5번째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